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임자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화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임수에게 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자일주는 을사년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바를 향해 현실적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재편될 수 있으며 공간적 확장과 더불어 많은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화편제의 기운이 역마살로 작용하면 본인의 움직임도 많아질 수 있지만 목표의 변동성이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본인이 의도하고 목표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선과 욕망의 현혹에 의하여 두서없이 끌려다닐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자일주는 을사년에 중심을 잘 잡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일관적 목표를 향해 나아감이 좋고, 너무 과하게 중간에 다른 목표로 갈아타거나 여러 목표를 한 번에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임자일주는 간여지동의 일주이면서 양인살이 기운이 됩니다. 그런 만큼 자기 고집과 자존심, 주체성, 독립심이 강하고 잔잔하면서도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바다처럼 수기운의 양면성을 갖게 되기에 이성적 차분함과 감정적 격정을 내지합니다. 또한 뭉쳐진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이 흐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기운에 강하게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는 기본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저돌적일 수도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임자일주 일지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수 도화살의 기운이 비겁의 기운이 되는 만큼 임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며 주변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을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강하게 시기와 질투를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임자일주는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대한 주변의 의견을 무심히 넘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신의 패턴을 꿋꿋하게 유지하면서 자기다움의 개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임자일주의 기본적 특성에 대해 을사년에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과 능력을 좀 더 많은 사람과 많은 영역으로 확장하여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흐름이 본인이 의도치 않은 곳으로 향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임자일주는 을사년에 자신의 원래 목표와 기준, 그리고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임자일주 일지 자수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겁살이 되고 일지 자수는 장성살이 됩니다. 겁살은 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시작의 기운이 마감되고 새롭게 기운 흐름이 시작되는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겁살의 기운은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절과 매칭이 됩니다. 기운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겁살의 명칭에서 보이는 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겁의 의미에서 그 주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의 주도권이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화 겁살의 기운은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이나 자신의 결과물, 임자일주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 등에 관계된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큰 부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여자의 덕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여자로 인하여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자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최대한 균형점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에 확실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일관적으로 힘을 풀어낼 때 본인이 만족할 만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임자일주에게 을사년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주변 상황과 흐름이 상당히 분주하고 변동성이 있으며 새롭고 다채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임자일주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그 자체로 어떤 부귀영화의 대박을 안겨주는 기운은 아닙니다. 다만 마치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을귀인의 기운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 됩니다. 그런 만큼 본인 내면에서 그러한 기운이 작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그러한 기운의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자일주는 을사년에 변동성과 확장성이 커지는 흐름이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천을귀인의 기운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임자일주에게 크게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운은 그 자체로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 좋은 기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 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기에 임자일주도 최대한 본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한 해를 보내려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임자일주 일지자수는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제왕이 됩니다. 제왕은 일간의 기운이 정점에 오른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만큼 그 힘이 넘치고 주도적이며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점에 오른 기운은 마치 정상에 홀로 선 것처럼 주변으로 동등한 기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독할 수 있고 견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독단적일 수 있으며 일방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자일주는 한편에서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운을 원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다만 애초에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압박이나 지적과 지시의 울타리 안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왕의 기운에 대해 을사년에는 절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절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위치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을 갖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으로 쏠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자일주는 제왕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절의 아슬아슬한 상태를 일관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제왕의 기운이 절의 기운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방향을 탄다면 기본 이상의 큰 변동성에 휩쓸릴 수 있는 여지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물이 과하게 휘저어지면서 흙탕물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빨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더 무언가를 하면서 휘젓기보다 차라리 중심을 잡고 가만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느낌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즉, 상황의 혼돈 속에서 임자일주는 더욱 조급해지기보다 차분하게 기다리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본인의 원래 기준과 계획대로 나아갈 때 큰 휩쓸림 없이 안정적으로 한 해의 결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